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농축산물을 고를 때 이게 신선한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데요. 네. 딱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스티커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저온 유통 안심 스티커인데요. 저온 유통 배송 과정에서의 온도와 시간 이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냉장식품에 이 스티커를 붙이면요, 배송 도중 10도 이상의 상온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심지어 상온에 노출된 시간까지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요즘 신선 배송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잖아요.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스티커는 얇고 유연해서 어디에든 부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제조 비용이 한 개당 10원대로 저렴하고 가위로 스티커의 일부를 잘라내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됐다고 합니다. 육류나 첨가물 등 식료품이 신선한지 변질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한번 구입한 후부터는 이 스티커가 부착된 상품 지속적으로 계속 찾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작이 안 된다고 합니다. 상온에 노출돼서 이미지가 변해버린 스티커를 다시 냉장을 시키더라도 되돌릴 수 없다고 하고요. 상온 노출 시간도 임의로 느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믿고 또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좀 하루빨리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가락도 365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와 토마토 그리고 딸기입니다. 네, 목요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오늘 거래된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일 1,177톤, 과일과채 1,314톤, 일반 채소 4,746톤 들어왔고요. 총 7,238톤 반입됐습니다. 자, 어제보다 113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자, 배추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25.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93.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7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8,92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9,500원, 최저가 8,5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8,200원대 평균가였는데요. 오늘 거의 9,000원에 가까운 지금 평균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716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4월 11일 가격 7,9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습니다. 이후에 4월 12일에 한 차례 좀 상승을 한 구간이 있었고요. 13일부터는 완만한 지금 상승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를 보시면 9,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배추 같은 경우 지난해 워낙 지금 가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2,700원 정도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고요.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올해 가격이 지금 훨씬 더 위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7,000원대 또 8,000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 지금 7,000원대로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8,900원대까지 올라서 역시나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무 보겠습니다. 오늘 705.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641.5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64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8,842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9,800원, 최저가 8,1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평균가가 10,000원이 넘었는데요. 오늘 지금 8,000원대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1,98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4월 14일 이틀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4일 가격 보시면 13,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하지만 14일 기점으로 다시 지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00원 아래 9,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8,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 지금 3월 23일에 10,000원이 넘는 시대까지 나왔었습니다. 이때가 간격이 가장 넓었고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난주, 그러니까 9일 이후부터는 간격이 조금씩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8,842원으로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자, 이어서 파프리카 보겠습니다. 오늘 110.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08.3톤이었고요. 자, 어제보다는 2.1톤 정도 물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빨강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1,17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21,000원대, 오늘은 평균가 20,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641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역시 보시죠. 마찬가지로 지금 14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14일 가격 26,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4,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 22,000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3월 28일에 27,000원대로 지난해와 간격이 가장 많이 벌어졌던 구간이었습니다. 간격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21,170원으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진주시 16,784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강진구는 17,046원, 전북 익산시는 17,63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23,000원에 거래됐고요. 익산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7,63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파프리카 경매 시황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뛰어난 재배 기술력을 좀 자랑하면서 농가에서 고소득 작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남원시에서는요, 지역 특색에 맞는 소득화 작물 사업을 실시하면서 고랭지 파프리카를 소득화 작물로 선정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담당 기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지도기획 담당 김옥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원시에서 지금 진행 중인 지역 특색 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어떤 취지의 사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역별 적합 작목에 대한 신기술과 아이디어 접목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창출로 차별화된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히 고랭지 파프리카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남원 고랭지 파프리카는 일본, 대만, 러시아 등 수출 농산물 1위의 효자 작목으로서 연간 100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름 재배 작목이기 때문에 고랭지 파프리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고랭지 파프리카는 남원시 지역의 특산물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일반 파프리카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파프리카는 향신료로서 단맛에서부터 매운맛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질 좋은 파프리카는 진홍색을 띠고 과일향이 납니다. 1926년 헝가리의 화학자가 파프리카로부터 비타민C를 분리하는 데 성공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향신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요리에 적용되어서 쉽게 조리할 수 있으며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맛을 결정하는 천국과도 같은 채소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농가에서는 이 지역 특색 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을 시행으로 좀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앙상블, 미네르바, K 글로리아 등 6종의 국내 육성 품종묘를 공급받게 되고 지중해, 이리응해, 미끄레, 꽃, 노린재 등 천적, 파프리카 전용 배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네, 자,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마 기대하는 효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국내 육성 품종 대체로 로열티를 절감해서 종묘비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선적 활용으로 PLS 및 수출 시 안전성 위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으며 전용 배지 사용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지역특색 농업발굴 소득화 사업을 통해서 이 고랭지 파프리카의 품질 향상 그리고 농가 소득 향상에 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파프리카 경매 상황은 어떤지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요, 가락동에 정말 한 20도를 훌쩍 넘으면서 와, 뜨겁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오늘 소개해드릴 파프리카 반입량도 꽤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소계 보석이죠. 김동훈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프리카 경매사 김동우입니다. 네, 아유, 갑자기 우리 경매사님을 모시려고 했더니 제가 이렇게 목이 메이네요. 네. 경매사님, 네, 오늘 뜨거웠어요, 낮에. 날이 엄청 더웠습니다. 근데 경매사님 의상을 보면은 뭐 추워요? 그래도 어제까지는 밤 저녁 온도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입고 안 왔는데 좀 덥네요. 예, 좀이 아니고 많이 좀 더워 보입니다. 속이 뭐 내복이에요? 예. 아니 왜냐면은 이 일교차가 지금 최근까지 컸기 때문에 우리 경매사님들도 늦은 시간 경매가 펼쳐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데 어때요? 정말 이렇게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양이 꽤 많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경매 분위기도 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좀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지금 지난주 대비해서 뭐 반입량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70톤에서 뭐 이번 주에는 한 100톤 정도, 한 30톤 가량 늘어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그에 따라서 뭐 이제 시세도 아무래도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매사님, 뭐 지난주와 이제 오늘 진행한 경매 분위기를 좀 짚어봐도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아졌다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파프리카만큼은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시세도 이 반입량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사실 파프리카 산지에서도 이제 아이들 계약이 이제 온라인 계약으로 네네. 또 연계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소비 부분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평년의 어떤 느낌보다도 지금 경매 분위기가 사실 많이 좀 위축이 됐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번 주 접어들면서 탑 품목들은 그나마 조금 분위기가 살아났다고 했는데 파프리카는 오히려 지난주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반입량이 늘다 보니까 시세는 전반적으로 저번 주보다는 많이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진 수준이고요. 네, 뭐 그래도 항상 이 시기에는 파프리카 반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런 지금 시세는 이제 평년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 대비 양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반입량 저기 한번 다시 짚어주세요. 네. 네, 오늘 반입량은 이제 저번 주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약 70톤 가량 반입이 되었고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강원도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100톤 가량 지금 증가해가지고 한 30톤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대비 30톤 증가한 오늘 100톤 가량이 가락동에 우리 파프리카 반입이 됐습니다. 지역이 이제 한 지역이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면서 더 많이 증가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요맘때는 항상 이제 강원도 이제 첫 출하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요맘때는 이제 양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네. 자, 교매사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파프리카 오늘 거래가일 텐데요. 네네. 경락가 좀 짚어주세요. 지난주 대비 시세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일까요, 현재? 네, 뭐 지난주는 2만 원대까지 계속 유지하고 가던 시세가 이번 주 들어오면서 10,000원 후반대까지도 지금 떨어지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계속 이 양이 이어지다 보면은 조금 더 시세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더 양은 증가할 거고요. 네네. 그에 따라서 소비 부분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시세 부분은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겠네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급격하게 양이 줄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양은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시세는 아무래도 요 보합세나 약보합세로 조금 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파프리카 2만 원대까지 나왔어요. 네네. 네. 근데 오늘은 10,000원 후반대 형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몇 킬로그램 기준인 거죠? 지금 5kg 한 박스 기준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뭐 사이즈별로 가격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은 아무래도 M자나 뭐 L자 기준으로 10,000원 후반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10,000원 후반대 지금 오늘 거래가 형성이 되면서 어때요? 지금 평년 시세로 좀 비교를 좀 해봐도 네네. 조금 더 상승을 해야 될 시세 같아요, 경매사님. 네, 아무래도 뭐 평년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조금 더 시세를 받아들이고는 싶지만은 뭐 지금 소비가 워낙 위축된 상태라 좀 그거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시세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 또 파프리카의 자세한 이제 품질 부분을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전국시장 이 도매 가격은 우리 박현 씨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네,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23,200원입니다. 어제 24,200원으로 전일 가격은 이렇게 나타났었는데요. 전일보다 지금 등락상황 1,000원 정도 오늘 가격이 더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24,000원, 부산 21,000원, 대구는 22,000원이고요. 광주 24,000원, 대전은 2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 대구는 전일과 같은 가격이고요. 지금 서울, 광주, 대전 같은 경우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2,000원, 그리고 광주 1,000원, 대전 같은 경우는 2,000원 또 떨어진 상황인데요. 자, 계속해서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평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떨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서울만이 상승 흐름이네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국 평균 평년은 24,590원입니다. 오늘 가격과 비교했을 때 1,390원 정도 더 오늘이 떨어진 상황이 되겠고요. 서울은 1,300원 오른 반면 지금 부산, 대구, 대전 같은 경우는 1,000원에서 3,500원 선까지도 지금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가락동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요. 이 파프리카 품질 부분을 다시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이요.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이 있습니다. 경매사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빛깔은 어떤 거예요? 네. 저는 오렌지가 제일 좋습니다. 역시 비싼 건 안 되니까요. 사실 이제 주황 색깔이 이제 파프리카 중에 가장 또 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시세 네네. 차이가 확연히 빛깔별로 좀 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양이 적어서겠죠? 네, 양도 적고 아무래도 빨간 거, 노란 거에 비해서 생식으로 드실 때는 당도가 더 높아서 좀 선호도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 요 색깔별로 파프리카가 당도 차이도 보이고 있네요. 네, 색깔별로 이제 당도 차이를 조금씩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빨간 거나 노란 거에 비해서 주황 색깔이 당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제일 맛있는 주황색 오늘 안 보여요. 예, 노란 빛깔을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파프리카가요 지금 지역별로 또 품질 차이가 조금 있는 것도 같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부터 좀 품질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가장 많이 출하되고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진주 쪽에서 많이 출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해걸로 들어오는 곳은 강원도 쪽에서 이제 지금 출하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 지금 파프리카 경매가 되는 지역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뭐 화성 지역이 조금 더 가격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 가시는데 뭐 그거에 대한 이유로는 아무래도 조금 저장성이 조금 더 길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가격을 조금 더 잘 받아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이제 파프리카 이렇게 보면은 한 3, 4일 정도 우리가 좀 보관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화성 지역의 파프리카는 그보다 더 길게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화성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한 일주일 정도 저장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매인들이 이제 재고의 부담이 이제 조금 덜해서 가격을 조금 더 잘 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비법을 제가 방송 전에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며느리도 안 알려주신다는. 네. 자, 각자의 어떤 이 재배를 하시면서 우리 농민들의 노하우가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가락동으로 반입되는 우리 파프리카 전반적인 품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눈에 봐도 와, 좀
큰 파프리카를 오늘 좀 준비하신 것 같아요. 크기도 네네네. 좀 커졌고요. 양이 많이 늘어나면서 품질 부분은 좀 어떤지 좀 보면서 짚어주세요. 네. 네네. 일단은 뭐 이제 빨간 거, 노란 거 하나씩 들고 나왔는데 뭐 빨간 거는 지금 이제 커요. 네, 크기도 크고 광택도 선명하고 이제 표피 이제 과피도 단단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품질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뭐 이제 과피도 단단하고 광택도 돌지만 이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잠시만요. 여기가 세로로 이렇게 흠집이 났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열과라고 해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과숙이 되면 이제 표피가 조금 터지는 현상이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선별하실 때 섞여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 뭐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요런 게 좀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요런 거는 되도록이면 상자 품질로 해서 선별을 잘 해주시면 더 시세에 대해서 더 좋게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터짐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는 말 그대로 좀 너무 온도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면 상승하면서 네네네. 생기는 현상인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들은 열과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열과가 이제 표피가 이렇게 이제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표피가 터지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잘 이제 선별하실 때 섞이지 않고 열과가 발생한 걸 잘 이제 골라내라라는 말씀이고요. 네네네. 사람이랑 똑같네요. 저도 갑자기 살이 찌니까 살이 터지더라고 배가. 이제는 안 터지는데. 네. 그 상관없나? 네. 그러니까 비슷한 것 뭔가 갑자기 확 찌면은 이게 뭔가 터지듯이. 네네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잘 골라내는 속가는 작업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네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경매 분위기가 지난주보다 파프리카는 조금 안 좋다고 하니까 어때요? 중도매인들의 구매력은 오히려 지난주보다 조금 약해져 있겠네요. 아무래도 뭐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매기가 떨어지는 상황은 아닌데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반입량이 늘다 보니까 매기는 조금 더 수그러들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시세들도 점점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아이들이 다시 이제 학교를 가고 좀 네. 더 분위기가 좋아진다면은 분명히 상승 여지 있을 겁니다. 네. 자, 조금이나마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 이 시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심이 크세요. 도움되는 얘기 짧게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산지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뭐 시세를 조금 더 잘 받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산지분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가격을 잘 받을 수 있게 선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조금 이겨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전히 시세가 약한 만큼 우리 경매사님 조금 자신이 없긴 하지만 힘내세요 한번 외치면서 파프리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산지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파프리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 여러분 다시 소식 안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농산물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고버섯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2.2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9.3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생표고버섯입니다. 16kg 상품 기준 평균가 15만 2,45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6만 8천 원이었고요. 최저가 13만 6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어제는 14만 원대 평균가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평균가 15만 원을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1,842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17만 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였고 지난해와 올해 그래프를 차이를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비슷한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래프를 보시면 등락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4월 1일에 12만 원대까지 낮아진 적도 있었고요. 또 4월 6일 때에는 무려 22만 원대까지 폭등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4월 6일 이후에는 다시 급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6만 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안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22만 1천 원에 거래가 됐고요. 이어서 용인시 처인구가 17만 원대, 그리고 여주시가 15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가는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높네요. 14만 4,529원에 거래가 됐고요. 이어서 천안시가 역시 14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릅도 보겠습니다. 오늘 6.03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5.37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0.6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땅두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37,457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8만 원, 최저가 2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39,000원대 평균가, 자, 오늘은 37,000원대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1,577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1일 가격 보시면 42,000원으로 30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였고요. 이후에 두 차례 정도 지금 급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4월 6일까지 한번 또 상승했고요. 또 지난주 9일부터 또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크게 상승하는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8만 원의 최고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은데요. 최고가 보시면 8만 원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잇는 것이 지금 창녕군이 5만 8천 원대, 그리고 보령시가 4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평균가 역시 서천군이 가장 높습니다. 3만 1,843원에 거래됐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2만 원대 평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냉이 보겠습니다. 오늘 0.17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0.29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0.123톤 물량 감소한 상황입니다. 냉이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7,143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2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평균가는 지금 4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는데요. 오늘 27,000원대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어제보다 13,457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아무래도 냉이 같은 나물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그 반입량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올해 가격 같은 경우는 3월 18일부터 28일까지 계속해서 크게 좀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고요. 3월 28일 가격 66,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도 지금 등락이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3월 28일 이후에 올해 가격 급락을 했고요. 또 4월 1일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주 이후로 다시 하락세를 타고 있고요. 오늘 가격을 보시면 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지역별로 가격 차가 많이 큰 상황인데요. 최고가 지금 5만 5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양평군이 3만 원, 그리고 당진시, 서산시가 2만 원대, 예산군은 1만 원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가 역시 태안군이 가장 높습니다. 5만 5천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하나 더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요, 이달 말에 올해 산 마늘의 수급 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마늘 재배 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인해서 생산 과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농식품부는 이미 3월부터 500헥타르에 가까운 면적을 조절을 하면서 이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나올 마늘 수급 안정 대책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마늘 줄기의 크기와 굵기, 또 구 직경 등에 대한 실측과 작황 점검, 그리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요. 생산량 예측이 가능한 이달 말에는 수매와 수출로 마늘 수급 안정 대책이 나올 방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늘 농가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대책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저희가 내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또 특별한 새로운 코너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래도 산지 분위기부터 맛있는 요리 레시피까지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소비자도 또 생산자도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품목이 바로 참외입니다. 오늘 그 경락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참외 124.7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140.3톤 기록했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15.6톤 정도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5,980원, 최고가 6만 원, 최저가는 53,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평균가 55,980원, 전일은 57,000원이었습니다. 시세 상승세 있고요. 5,973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4월 13일 52,000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조금씩 오르다가 어제 고점으로 좀 더 크게 올라줬습니다. 오늘 가격 6만 원입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이고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66,000원이 되겠네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은 87,000원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3월 18일부터 4월 초반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23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4월 6일부터 그 이후까지는 지난 시세가 다시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오늘은 거의 비슷합니다. 55,980원, 지난해와 올해 비슷한 시세입니다. 네, 다음 품목 블루베리입니다. 2.4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전일 2.2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한 0.15톤 정도 더 많이 반입이 됐습니다. 블루베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37,591원이고요. 최고가 44,000원, 최저가는 3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일 36,390원이었던 시세, 오늘 평균가는 37,000원대까지 상승 흐름 보였고요. 1,201원 정도 더 오르면서 오늘 평균가 37,591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4월 10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네요. 45,000원대였는데요. 바로 다음 날 3,000원이 빠지면서 42,000원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약간의 상승 흐름이 있다가 어제 약간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한 모습입니다. 오늘 가격 44,000원이네요. 네, 전년도 30일과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평균가입니다. 자,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전반적으로 봤을 땐 더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변동폭을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가 조금 더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올해 좀 하락 흐름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때 잠시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9일부터 16일까지 올해 시세 약간의 상승 흐름이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박도 보겠습니다. 86.5톤 들어왔네요. 전일 61.47톤 반입됐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25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수박 1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3,380원, 최고가는 4,200원, 최저가는 2,778원에 낙찰됐네요. 네, 어제 2,783원이었고요. 오늘 평균가 3,380원 상승세입니다. 597원 더 올랐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 14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만에 많이 올랐습니다. 4월 14일 2,800원,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다가 보시다시피 급상승하는 모습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 4,200원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인데요. 지난해 이맘때 보시면 계속해서 2,000원대 시세였습니다. 올해도 초반에는 2,000원대 시세 계속해서 형성이 됐었는데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는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뒷부분에 나타나면서 오늘 3,000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수박 시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수서울 수박 같은 경우 출하 시기별로 좀 작황 편차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요 출하 지역인 경남 지역은요. 수정기 일조량 부족 탓에 작황이 부진하고요.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할 경북, 전북,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작황 상태가 편년작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박 출하량은 지금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나요? 네, 수박 출하량은 5월 초부터 지난해 수준을 회복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5월 시세를 놓고서는 좀 어둡게 전망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소비가 위축돼서 지금 5월 들어서 출하량이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약세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자, 수박 시세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과일 경락가까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마토 보겠습니다. 186톤 반입됐네요. 어제 188.3톤 들어왔었고요. 지금 전일보다는 2.2톤 정도 적게 반입된 상황입니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8,333원, 최고가 35,000원, 최저가는 24,000원을 기록했네요. 오늘 평균가 3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8,333원이고요. 네, 3,912원 더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상황 보겠습니다. 4월 10일 39,000원이었다가 바로 다음 날 10,000원 떨어졌습니다. 29,000원으로 이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또 보였었고요. 하지만 12일 기점으로 반등하나 싶었는데 13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쭉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3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그래프가 점선이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맘때 가격이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35,000원대였는데요. 올해는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39,000원대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고 4월 6일 때 약간의 다른 흐름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6일 기점 올해 시세 급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면서 4월 9일 때는 또다시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등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 28,333원이고요.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논산시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37,000원, 평균가는 33,29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시장입니다. 사실 이번 주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네 농산물들 경매 분위기 조금 좋아졌거든요. 소비 분위기도 좀 살아났다고 하고요. 자,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은요. 토마토 소식인데 토마토 흐름은 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홍현표 경매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앙청과 토마토 경매사 홍현표입니다. 네. 얼굴 잊을 뻔했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바빴어요, 최근에?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안 불렀어요, 여기서? 그런 건 아닌데요. 네. 뭐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았네요. 네. 아니, 경매사님,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전반적인 이제 우리 가락동에 반입되는 농산물들이 양이 꽤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토마토 역시도 예외는 아닐 텐데 먼저 지난주 대비 어때? 오늘 경매는 좀 어떻게 펼쳐졌어요? 분위기 좀 많이 좀 달라졌을까요? 어제 총선으로 작업량이 많지 않아 시장 반입량이 감소하였지만 오늘 경매 분위기는 중도매인 재고가 있다 보니까 조금 처지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네. 경매사님,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정보를 입수한 결과 이 토마토들이 좀 행사를 많이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좀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는데 이번 주 접어들면서 좀 상반된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행사가 많이 있었고요. 이번 주는 또 행사가 있는데 대추방울하고 이제 대저토마토가 행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수 쪽이 지난주 대비 좀 행사가 끝나면서 좀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 모습일 거고요. 자, 반입량이 꽤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대비 어느 정도 지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오늘 완숙 토마토 반입량은 약 35톤으로 지난주 목요일보다 약 80% 증가하였습니다. 80%가량 증가를 한 거예요? 와, 꽤 많은 증가량인데 어때? 평년의 양을 비교를 해봤을 때 더 많이 늘어난 게 아닐까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양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지난해보다도 약 10% 정도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동기간 대비 좀 양을 비교를 하자면 오히려 10% 정도 감소를 했지만 지난주 대비 80% 정도 지금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시세 부분인데 양이 꽤 많이 증가하면서 시세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먼저 걱정이 돼요. 오늘 거래가부터 좀 짚어주세요. 오늘 완숙 토마토 경매 가격은 5kg 상품 기준 12,000원에서 13,000원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주 토요일보다 약 2-3,000원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러면은 5kg 기준이고요. 오늘 이제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거래가 된 상황인데요. 최고가는 어디까지 지금 나온 상황일까요? 최고가는 14,000원까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도 14,000원까지 나왔어요. 근데 비중이 좀 극히 소량이겠죠? 한 분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한 사람, 그러니까 한 분의 농장에서 나온 것만 지금 최고가예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뭐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네. 이제 저희 청가에 꾸준히 출하되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많이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물건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큰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아마 품질 면에서 좀 더 좋은 품위의 토마토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한 분을 제한 나머지는 평균 우리가 한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오늘 거래가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나온 이 시세 말이죠, 경매사님. 평년 기준으로 좀 살펴본다면은 또 시세 차이가 좀 있을까요? 시세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제 작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시세는 양호한 편입니다. 뭐 코로나19로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지만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동기간 대비 시세를 살짝 좀 비교를 해주세요, 경매사님. 지난해 완숙 토마토는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경매되었고요. 올해는 12,000원, 13,000원, 한 2,000원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요, 지금 뭐 지난주 대비 물량이 워낙 80% 정도 이제 증가하면서 오늘 형성한 시세지만은 작년하고 비교하면 시세가 올랐단 말이죠. 시세가 올라도 산지에선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면서요, 경매사님. 시세는 좋은 편이지만은 작황이 부진한 편으로 일단 착과율이 많이 떨어지고요. 과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이 지금 이제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교하면은요 너무 양이 지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 부분이 조금 상승한 모습인데 자 가격까지 지금 가락동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를 연결할 텐데요. 스튜디오 소식은 우리 경매사님이 소개를 해주시겠죠? 네. 네, 전국 시장 토마토 가격 알려주세요. 큐. 큐.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가락동 전 잠시 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국 평균가 오늘 보시면 43,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43,200원에 비해서 200원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이 39,000원, 부산 42,000원, 대구 44,000원, 광주 45,000원, 대전도 역시 45,0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만 가격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4만 원에서 1,000원 하락한 가격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어제와 동일한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가 전국 평균가 보시면 29,423원보다 지금 13,577원 더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지금 적게는 10,000원대에서 많게는 14,000원대까지 더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락동으로 가보겠는데요. 이경합 팜캐스터 계속해서 경매 상황 전해주시죠. 네, 가락동입니다. 자, 이어서 품질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경매사님, 확실히 보니까 뭐랄까 좀 이 시장의 이 도매가 차이를 보이는 게 아무래도 품질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네, 지역별 품질을 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전반적으로 작황이 부진한 편으로 저희 중앙청과에 장수께 많이 들어오는데 지난해 정식시기에 원체 이제 일조량이 좋지 못해서 작황이 많이 부진해서 올해 재정식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4월 그 시기상으로 이제 창원이나 창녕 것들이 이제 출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출하가 지연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때 좀 경매사님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래도 좀 어떤 지역이 조금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호남권이 지금 이제 주산지고 저희 중앙청과에서는 가장 이제 시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 최고가 한 14,000원까지 형성된 게 그쪽 지역이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자, 지금 뭐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토마토들이 사실 이 시기에 양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양이 늘어나면서 좀 품질 부분 또 걱정하게 되잖아요. 자, 지금 들고 오신 토마토가 이제 완숙 토마토고요. 한눈에 봐도 아주 붉게 지금 다 착색이 됐는데 네. 지금 현재 들어오는 토마토 좀 보면서 품질 한번 좀 점검해 주세요. 네. 뭐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 청과에 들어오는 거는 양호한 편이고요. 지금 뭐 시각적으로는 붉은 빛깔이 선명하고 이제 고르며 광택이 있는 것이 좋고요. 이제 만졌을 때 단단하고 묵직한 게 좋은 것으로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보여주시고요. 자, 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좀 경도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반입되는 이 시기 좀 날이 뜨겁다 보니까 경도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 거죠? 괜찮아요? 지금 색보다는 이제 경도를 우선시해서 농가에서는 출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낮 기온이 많이 오르고 있고 하다 보니까 물러지는 현상이 맞아요.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따뜻해졌다고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지금 만져봐도 굉장히 좀 단단해요. 근데 날이 뜨거울 때 이렇게 토마토를 구매해서 딱 잡으면은 어떤 거 막 물컹물컹 하거든요. 힘도 금방 많이 안 이제, 줬는데 이게 살짝 눌러도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날이 따뜻해지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경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견매사님 어때요? 우리 중도메인들의 좀 구매력까지 좀 짚어보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제 중도메인 구매력은 점차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참외, 뭐 수박, 또 수입 오렌지, 수입 포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토마토 소비 흐름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시기에 여름을 대표하는 우리는 이제 과일들의 물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토마토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먼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견매사님 지금 산지에서 어떤 뭐 출하 전략도 좋고요. 지금 여름 대표 과일하면 짚어주신 대로 이제 참외, 수박의 양이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물량을 좀 조절하는 게 지금 현재 산지에 좀 도움되는 상황일까요? 앞으로 5월에는 이제 가정의 달로 이제 나들이객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소비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토마토 소비 흐름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전망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출하를 지연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출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받아 적으셨을 거예요. 경매사님 말씀 들으셨죠?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시세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산지에서 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수확하고 출하하는 게 지금 현재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토마토까지 상황을 쭉 짚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소비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토마토거든요. 우리 토마토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토마토 경매 현황까지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른 품목들 시세까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멜론입니다. 12톤 정도 들어왔네요. 전일 들어온 물량 14.65톤이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조금 줄었습니다. 한 2.6톤 정도 적게 반입됐네요. 머스크멜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7,801원, 최고가 28,000원, 최저가는 27,000원에 거래됐고요. 오늘 평균가 27,000원대입니다. 어제보다 1,101원 더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죠. 계속해서 28,000원대, 뒤로 갈수록 28,000원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4월 10일 때는 31,000원대까지도 나와줬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보시다시피 그 이후에 떨어지면서 13일부터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28,000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이고요. 지난해 이맘때 시세 한 48,000원까지도 나와줬었는데 올해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33,000원대가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낮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 변동폭이 조금 더 준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27,801원, 역시나 지난해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김해시 최고가 64,600원,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평균가 역시 같은 가격입니다. 64,600원입니다. 네, 다음 품목은 딸기입니다. 129톤 정도 들어왔고요. 전일 물량 116.2톤이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조금 더 늘었죠. 13톤 더 증가한 모습입니다. 네, 딸기 장이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282원이고요. 최고가 22,000원, 최저가는 1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일 18,000원대 시세였는데 상승 흐름입니다. 2,138원 더 올랐고요. 오늘 평균가 2282원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역시나 확인을 해봐야겠죠. 최고가 흐름인데요. 4월 10일 16,000원을 기록을 했었는데 다음 날 다시 상승을 했다가 12일 기점으로 한번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3일부터 오늘까지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그래프 우상향하고 있고요. 오늘 가격 22,000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맘때 시세와 올해 시세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전반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으로 올해는 좀 볼 수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동폭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가격 2282원, 간격 조금 더 벌어졌고요. 지난해보다 역시나 높습니다. 네, 산지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이 최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른 지역들 만원대 기준인데요. 지금 합천군은 23,000원으로 높은 가격 형성했고 평균가 역시 합천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7,60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국내에는 참 맛있는 딸기 품종들이 많은데요. 지금 소비자들에게 좀 사랑받는 딸기 중에 청원생명 딸기라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청남농협이 이 청원생명 딸기 명품화에 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공동선별 활성화로 딸기 선별장을 준공하고요. 또 본격 가동에 또 들어갔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뭐 규모화가 뒷받침이 돼야 품질을 규격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청남농협의 딸기 공동선별 출하를 위한 준비 과정도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하네요. 우선 청남농협은 지난해 하반기에 전체 농가 100여 가구 중 17가구를 엄선해서 공선회를 발족했고요. 올해 안에 이 공선에 참여 농가를 50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원생명 딸기는 과육이 단단하고 또 당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하지만 좀 제대로 된 선별장이 없어서 농가별로 선별을 하다 보니까 수치값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좀 공동선별 활성화로 문제점이 해소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요. 맛있는 한 끼 코너 통해서 맛있는 요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맛있는 두 끼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죠. 이인정 요리연구가 전화 연결해서 오늘 어떤 한 끼를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인정 요리연구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두 끼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맛있는 두 끼는요. 요즘 제철인 딸기를 이용해서 신선하고 건강한 수제 딸기잼과 밥도둑게 쉬는 강수로 떠오른 토마토 장아찌를 준비해보았어요. 네, 요즘 뭐 건강 생각해서 가정에서 수제잼 만드시는 분들 굉장히 좀 네. 많더라고요. 오늘 딸기잼 맛있게 만드는 팁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재료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재료 굉장히 간단합니다. 딸기 500g, 설탕 300g, 레몬즙 2큰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 재료는 정말 간단한데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잼 만들 때 비율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네, 딸기는 꼭지를 따고 냄비에 담아서 조물조물 으깨놓은 다음에요. 설탕을 넣고 중불로 끓이고요.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면 걷어내면서 약불로 뭉근히 30분 정도 끓이다가 레몬즙을 넣어주세요. 한 김 식히고 소독한 유리병에 넣으면 완성입니다. 네, 저는 이런 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중불, 약불, 이렇게 불 조절하는 게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았는데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좀 딸기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만들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딸기잼에 레몬즙을 넣어주게 되면은요, 딸기잼의 응고가 잘 되고요, 맛도 훨씬 고급스럽고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레몬즙을 꼭 넣어주시면 좋아요. 네. 레몬즙을 넣는 게 팁이 될 수도 네, 있겠군요.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토마토 장아찌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재료들이 필요할까요? 네, 토마토 장아찌도요. 토마토 4개 준비해 주시고요. 간장 2분의 1컵, 설탕 2분의 1컵, 식초 2분의 1컵, 물 2분의 1컵, 소금 1작은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주재료는 지금 토마토고 절인 물을 지금 어떻게 만드냐가 네.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만드는 법 알려주시죠. 네, 토마토 장아찌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절인 물을 냄비에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끓이고요. 토마토는 꼭지를 따고 4등분 한 후에 소독통에 담아주고요. 절인 물을 넣고 뚜껑을 닫고 하루가 지난 후부터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마토가 사실 시중에 참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아무 토마토나 이용해도 상관이 없나요? 네, 토마토 같은 경우는 좀 과육이 단단한 토마토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좀 과육이 네, 단단한 단단한 걸로 걸로. 골라라라고 말씀을 저희 해주셨네요. 집에 지금 토마토가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토마토로도 사용을 할 수 있나 궁금해서 네. 좀 여쭤봤습니다. 토마토 좀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 어떤 맛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이 토마토 장아찌 같은 건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장아찌 같은 경우는 과일이니까요. 보통 만들어 놓고 한 달 이내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한 한 달 달 이내. 내로 네. 꼭 드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두 가지 우리 한 끼를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도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파프리카 2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433원, 최고가 2,110원, 최저가는 990원이고요. 네, 전일보다 10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시죠. 5,225원, 최고가 6,980원, 최저가는 2,250원이네요. 전일보다 평균가 54원 더 하락했습니다.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155원, 최고가 7,680원, 최저가 3,130원, 전일보다 99원 더 올랐고요. 다다기 오이도 보겠습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6,339원입니다. 최고가 만원, 최저가는 4,690원이네요. 전일보다 532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딸기 보겠습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005원, 최고가 1,400원, 최저가는 750원이 되겠고요. 평균가 4원 더 떨어졌습니다. 참외입니다. 10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2,073원, 최고가 27,000원, 최저가는 14,26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평균가 전일보다 1,899원 더 떨어졌습니다. 얼갈이 배추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265원, 최고가 3,460원, 최저가는 930원이네요. 네, 전일보다 33원 더 떨어진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수박 보겠습니다.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21,765원, 최고가 25,000원, 최저가는 17,800원이네요. 오늘 평균가 21,765원, 전일보다 9원 더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자, 오늘 9,389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돼지 삼겹살 역시 100g 기준이고요. 어제 1,852원에 비해서 지금 1,950원으로 더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돼지 목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가격 1,766원이었고요. 오늘 거의 한 100원가량 더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873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화요일 가격 5,221원이었는데요. 소폭 좀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오늘 5,203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네, 나경철 아나운서 혹시 최고 농업기술 명인이라고 들어봤어요? 뭐 농업 분야에서 최고 기술자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네,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농촌진흥청에서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게 바로 최고 농업 기술 명인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또 미래 농업 인재에게 귀감이 되는 이 농업인들을 발굴하기 위함인데요. 독창적인 농업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농업의 가치를 알릴 뿐 아니라 주변 농업인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농업인들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자격이 있죠? 네, 전체 영농 경력 20년 이상이 돼야 하고요. 또 동일 영농 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사항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가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농업기술 명인으로 선정이 되면 상금 500만 원과 인증패가 수여가 되고요. 본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 상징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농민들께서 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 좀 드렸었죠. 새로운 특별한 코너가 있다. 자, 제철 맞은 참외 생산 현장부터 맛있는 요리법까지 참외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해드립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이경아 팜캐스터가 네. 스튜디오로 직접 네, 찾아옵니다. 늘 가락동에서만 네. 만날 수 있는 이경아 팜캐스터를 내일은 스튜디오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처럼 좀 참외 좋아하시는 분들 내일 방송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조금은 특별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